오늘 새벽에도 누군가의 문 앞에 따뜻한 무언가가 놓였습니다. 아직 잠이 덜 깬 도시, 그리고 불 꺼진 창들 사이로 조용히 도착한 여러 상자들. 오늘날 밤사이 우리들 집 앞에 배송되는 로켓 배송을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조선시대에서도 볼 수 있었죠. 똑같은 새벽,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도 어느 집 대문 앞에 따뜻한 무언가가 놓였습니다. 뜨거운 김이 오르는 국 한 그릇이었습니다. 냉장 트럭도, 반듯한 포장도로도, 핸드폰도 없던 시대였는데도 말이죠. 그 국은 밤새 어둠 속 산길을 넘어 도성까지 왔고 대문 앞에 놓였을 때까지도 뜨거울 정도로 따뜻했습니다. 누가 무엇을 위해 그 긴 밤을 걸었을까요? 안녕하세요, 역사밥상입니다. 오늘 우리 밥상 위에는 400년 전 시작된 조선의 새벽 배송 효종갱이 올라와 있습니다. 그 국을 받은 사람과 그 국을 나른 사람, 같은 새벽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 있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. 이야기의 시작은 어느 재상의 집 대문 앞입니다. 새벽 4시, 아직 사방이 캄캄한 그 시각, 도성 곳곳에 아침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. 33번을 잇따라 치는 이 종을 파루라고 불렀습니다. 밤새 사람의 통행을 막아두었던 통행금지를 풀고 굳게 닫혀있던 사대문을 활짝 여는 신호였죠. 시계가 없던 시대에 이 종소리가 곧 백성들의 시계였습니다. 종이 33번 울려야 비로소 도성의 하루가 시작되고 사람과 물건이 문을 넘어 오갈 수 있었습니다. 바로 그 종소리가 잦아들 무렵 재상집 대문 앞에는 다름 아닌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. 방금 막 도착한 듯 뚜껑 사이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.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국을 새벽종이 울릴 무렵의 국, 효종갱이라 불렀습니다. 이름 자체가 곧 도착 시각이었던 셈입니다. 조선 후기 문인 최영련이 남긴 해동 족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광주 성안 사람들이 이 국을 잘 끓인다고 배추 속대와 콩나물을 바탕에 깔고 송이와 표고버섯을 넣고 새갈비와 새뼈를 고운 국물에 해삼과 전부까지 더해 토장을 풀어 온종일 곤다고, 그렇게 하루를 꼬박 끓인 국을 밤이 되면 항아리째에 소미불로 몇 겹이나 싸서 서울로 올려보내는데 새벽종이 울린 무렵 재상집에 다다르면 그때까지도 국이 식지 않아 재상들의 술을 깨는데 제일이라고 말이죠. 책에 적힌 한 문장 한 문장 자체가 그 시절 새벽 배송의 완벽한 설계도입니다. 온종일 끓여 완성한 음식, 식지 않게 겹겹이 감싼 포장, 정확한 새벽 도착 시간까지.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새벽 배송이 400년 전 그 항아리 안에 이미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. 다른 것은 오직 하나, 그 모든 것을 택배 트럭이 아니라 사람의 발과 등이 대신했다는 것뿐이죠. 이 국이 끓여진 곳은 경기 광주 남한산성 자락이었습니다. 반면 국을 받아먹은 사람은 도성 안, 궁궐 곁에 사는 고관들이었죠. 만든 곳과 먹은 곳 사이의 거리는 밤을 꼬박 새워 걸어야 겨우 닿는 거리였습니다. 이 대목이 괄목할 부분이죠. 왜 굳이 밤을 새워 가면서까지 그 먼 길에 국을 날라야 했을까요? 해장국 한 그릇이라면 도성 안 저작거리에서도 팔았습니다. 다만 그런 해장국을 파는 주막은 신분 낮은 이들이 드나들며 술잔을 기울이는 자리였습니다. 나라의 정사를 논하는 재상이 동트기도 전에 그런 곳에 얼굴을 들이민다는 것은 체면이 곧 권위이던 시대에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죠. 어디서 무엇을 먹느냐가 곧 그 사람이 누구냐는 물음과 같았던 시대였으니까요. 그러니 이른 새벽 사람이 국을 찾는 대신 사람이 있는 집으로 국이 올라왔던 것입니다. 또 새벽에 이 국이 보통 평범한 해장국이 아니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. 해삼과 전복은 바다에서 온 귀한 재료였고 산 넘어 물 건너 내륙까지 실어와야 했던 이 식재료들은 그 자체로 이미 값이 상당했으니까요. 쇠갈비 역시 아무 밥상에나 오르는 재료가 아니었죠. 그런 것들을 한 솥에 넣고 온종일 고아낸 국을 다시 밤새 사람을 시켜 산 넘어 실어오게 하는 일, 재료값에 밤길을 걷는 사람의 품삯까지 얹힌 이 한 그릇은 오늘로 치자면 웬만한 사람은 엄두도 못 낼 값이었을 것입니다. 그러니까 효종갱은 그저 속을 풀어주는 해장국이 아니었습니다.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국이었습니다. 전날 밤 늦도록 이어진 술자리, 그 뒤에 찾아오는 쓰린 아침, 그 아침을 달래줄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대문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.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그저 익숙한 하루의 시작이었겠지만 그 익숙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자리의 표시였습니다. 새벽마다 문 앞에 놓이는 그 김나는 항아리는 탄환함인 동시에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조용히 말해주는 음식이었습니다. 이제 대문 앞을 떠나 그 국이 어떻게 도성으로 넘어왔는지 그 밤길로 들어갑니다. 재상들이 아직 이불 속에 잠들어 있던 그 시각, 광주의 어느 부엌에서는 남들 잘 시간에 이미 화로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. 커다란 가마솥에 국을 안친 것은 전날 낮 배추와 콩나물을 다듬고 뼈를 오래도록 구우며 해가 기우는 내내 솥 곁을 지키며 불을 살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밤이 깊어 국이 다 우려진 뒤에는 펄펄 끓는 항아리를 조심조심 붙들어 두툼한 소미불로 몇 겹이나 싸맸습니다. 그 온기를
새벽까지 지켜내는 것이 이 일의 전부였습니다. 국이 식어버리면 밤샘 배송은 모두 헛걸음이 되고 마니까요. 그리고 누군가 그 항아리를 등에 지고 아무런 인기척도 없는 어두운 산길로 들어섭니다. 당시엔 변변한 등불 하나 없었을 밤길이었습니다. 등에 진 항아리는 뜨거웠고 그 안에 국이 흔들려 넘치지도 식지도 않도록 매 순간 조심해야 했습니다. 너무 빨리 걸으면 국이 흘러 넘쳤고 너무 늦으면 새벽 종소리에 맞춰 도착하지 못했습니다. 도성의 문이 열리는 새벽 4시, 반드시 그 시각에 딱 맞춰 대문 앞에 국을 내려놓아야 했죠. 그러기 위해 별빛, 달빛의 의지에 발밑을 더듬으며 등의 온기가 식지 않기만을 바라며 부지런히 그 산길을 재촉했을 겁니다. 재상이 눈을 떠 맞이하는 그 따뜻한 새벽 한 그릇은 이렇게 이 사람의 온전한 밤 하나와 맞바꾼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해동죽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두지 않았습니다. 그저 국을 잘 끓인다는 광주 사람들, 이 한 줄로만 남았죠. 국을 받은 재상의 집안은 대대로 이름이 남고 문헌에 기록되었지만 그 국을 밤새 지고 산을 넘은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. 남의 새벽을 데우기 위해 자신의 밤을 통째로 산에 묻은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사람들, 400년 전에 새벽 배송을 실제로 굴린 것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노동이었습니다. 수종갱이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 음식이었는지는 사실 아무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. 또 이전 어느 시대에 어떤 항아리가 산을 넘었는지도 알지는 못합니다. 다만 확실한 것은 누군가의 필요가 새벽 문 앞에 놓이는 그 편안함 뒤에는 언제나 잠들지 못한 누군가의 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. 오늘도 우리의 새벽은 누군가가 먼저 열어놓습니다. 우리가 아직 이불 속에 있는 사이 어두운 길을 지나 문 앞에 따뜻한 것을 놓아두고 조용히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400년 전 항아리를 지고 산을 넘던 그 밤과 오늘 도로를 달리는 그 밤 사이에 담긴 밤의 무게는 서로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. 밥상 위에 올라온 은밀한 역사 한입, 역사 밥상이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